쇼! 달순의 라이브!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에 네. 이슈를 좀 묶어서 전해드리는 네. 달순의 이슈라는 의미에서 이제 달슈, 주말 달슈 해가지고 주말 달슈. 예, 저희 월요일날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제 한번 쭉 브리핑을 우리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님과 함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지난 이슈 어떤 게 좀 있었는지. 네. 일단 뭐 첫 번째는 음. 지난 새벽에 있었던 맨시티와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뭐 경기 얘기야 우리가 네, 뭐 뭐 이것저것 많이 했으니까. 그쵸? 이게 지금 영국 커뮤를 중심해서 그렇고 우리도 커뮤를 중심으로 그렇고 손흥민 선수 눈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어제 경기 보다가 누가 한 명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막판에? 네. 뒷모습만 보이고 번호도 안 보이고. 근데 저 축구화 색깔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축구화 색깔인데 울고 있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막 카메라 계속 잡아주더라고요. 막 맨시티 우승 막 좋아가지고 네. 펩이랑 선수들 막 보여주다가 좀 이따가 이제 눈물 흘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딱 갔고, 그랬더니 이제 균도안, 맞아요. 필 포든이 처음에 두 명이 같이 가서 이렇게 위로 좀 해주고, 좀 이따가 김덕배가 딱 가가지고 또 이렇게 그쵸.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또 이따가 이제 가레스 베일이 가가지고 또 위로해주고 맞아요.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많은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흘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도들 자체는 그냥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시티 선수들이 스포츠맨십 좋았다 너무 이겼는데 승자가 패자를 위로하는 그쵸. 장면이었다 라고 하면서 좀 보도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런 커뮤를 중심으로 해서는 반응이 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좀 순수한 승부욕에 대한 이제 칭찬. 그러니까 징계 굉장히 억울하나 보다. 네. 우승하지 못하니까 그냥 실망감에 좀 그렇다. 그런 이제 열망감이 정말 커 보인다. 그런 이제 반응도 있고, 이제 반대편 반응은 어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좋은 활약은 못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좀 힘들었죠. 힘든 경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우는 것이 아니냐.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지난번 맨유 경기 때도 좀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월드컵 때도 그렇고 맞아요. 좀 중요한 고비 때 흘리는 눈물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복적으로 좀 눈물이 나오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한편으로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토트넘에게 실망한 눈물 아니냐? 이번 여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얘네들이랑은 안 되네. 뭐 이런 거. 얘네들이랑 안 되네. 어떻게 뭐 이래 한 번도 우승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성격이라고 할까요? 이게 갖고 있는 그쵸. 기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선수가 일단 진짜 승부욕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솔직해요. 굉장히 솔직해요. 축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다 그러긴 하겠지만 뭐 당연히 이기면 굉장히 막 환호하고 지면 너무나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게 그 감정이 되게 솔직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흥민 선수가 좀 부진했던 건 부진한 대로 보고, 그렇죠. 그거는 평가 영역으로 두고 눈물을 흘린 건 그냥 그 솔직한 감정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뭘 섞여서 이렇게 왜 부진했는데 울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울지도 못하나? 그렇다고 웃으면 웃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웃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에 솔직해서 운 거고요. 운 거고. 하지만 뭐 지금 토트넘에서의 어떤 플레이, 최근에 특히 이제 슈팅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두 가지가 섞여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이상한. 제가 봐도 지금 그렇죠. 부진한데 왜 울어?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부진해서 울었죠.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건 좀 따로 때려놓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제일 답답한 건 본인이 아니겠냐. 그렇죠. 일단 손흥민 선수 일단 컨디션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풋볼런던이나 이런 데 딴 데도 분석할 때 보니까 좀 선수가 피곤해 보인다. 맞아요. 우리가 막 번리 경기처럼 막 그렇게 막 치고 들어가는 게 최근에는 시도 자체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변하지는 않을 거고, 뭐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좀 너무 피로하다 지금 선수가. 맞아요. 근데 난 그 피로가 몸의 피로도 있겠죠. 많은 경기를 뛰었으니까. 거의 한 50경기 가까이 뛰었죠. 올 시즌. 많이 뛰어서 몸도 필요하겠지만 약간 멘탈적으로도 좀 뭔가 피로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토트넘에서 약간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좀 팀 상황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반에 이제 토트넘이 막 치고 나갔잖아요. 네, 초반 러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무리뉴의 전술 자체가 공격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줘야 되는 그런 전술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되어서 이번에 이제 후반기에 막판에 들어서면서 이제 좀 발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체력적인 문제들이.
그리고 일단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은 텀이 거의 없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지금 후반기에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들이 그런 피로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방전됐다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 야, 젊어서 너 몸 막 쓰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티난다. 맞아요. 그러니까 초반기 때 너무 몸을 막 써니까 이게 막 버틸 것 같았는데 막판에 조금 약간 방전되는 느낌. 뎁스도 얇으니까. 맞아요. 사실 베르베인이나 비니시우스나 이런 애들이 좀 해줬어야 되는데 거의 못 뛰어주니까. 뭐 해리케인도 이번에 사실 발목 부상에서 조금 더 쉬어야 되는데 바로 나와버리고. 그렇죠, 바로 나오고. 지난번 손흥민 선수 햄스트링 올라왔는데 2번이나 그랬잖아. 맞아요. 시즌 초에도 바로 나오고 이번에도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누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좀 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요 뭐 토트넘 얘기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는 아스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스날의 추락은 어디까지인가? 북런던 팀들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일단 지난 라운드에서 에버튼에게 0대1로 패배했는데 이게 또 아르테타가 좋지 않은 기록을 엄청나게 써 내려가고 있거든요. 맞아, 역대급 안 좋은 기록들을 이제 줄줄이 만들어가고 있죠. 일단 이번에 에버튼에게 패배를 한 게 이번 시즌 두 번 다 더블을 당했죠. 그런데 이 기록이 35년 만에 86 시즌 이후 처음으로 더블을 당한 거고요. 에버튼에게. 그리고 이런 기록 상당히 많을 텐데 아스날은. 일단 이번 시즌에 이런 기록이 많아요. 울버햄튼에게 42년 만에 더블을 당했고. 아이고. 그리고 47년 만에 레스터 시티에게 홈경기 패배. 46년 만에 벌리에게 홈경기 패배. 이게 저 을지로 가잖아요. 제가 을지로에서 처음 사회생활 시작해가지고 을지로에 가면 20년 뭐 이렇게 된 맛집이라고 안 쳐줘요 진짜. 을지로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의 기본 한 30-40년 돼야 좀 음식점이 좀 되는구나. 그러한 역사적인 것들을 다 이번에. 맞아요. 이번 시즌에 아주 좋지 않은 역사들이 많이 써지고 있죠. 근데 확실히 이게 지금 아스날이 아르테타 감독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뎁스도 조정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버텨줬던 뭐 레노 골키퍼도 이번에 좀 무너지고. 그렇죠. 그 실수가 굉장히 컸죠. 에버튼전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경기 결과로 현재 리그 10위고요. 그리고 그렇죠. 리그 7위 토트넘과 승점 차이가 7점 차.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유럽 대항전 자체가 일단은 어려운 상황이죠. 방법은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하는 맞습니다. 방법. 여기에 아스날을 올인해야 된다. 그렇죠. 쉬워 보이진 않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는 독일로 좀 넘어가 보면 살케 공사가 33년 만에 강등을 당했는데 심지어 30라운드에서 조기 강등을 당했습니다. 일찌감치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87년 88 시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강등을 당한 건데 이게 원정 경기였거든요. 이제 빌레펠트와의 경기에서 원정 경기가 끝나고 패배하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선수단을 500명의 살케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가 들어오길. 열받았구나. 홈구장으로. 그러다가 들어오니까 홍염을 막 던지고 그 차에 막 불 붙고 이래서 선수들이 막 뛰어나와갖고 도망가는 팬들이 막 따라가고 그런 이제 영상이 또 막 올라오고 하니까 이 선수들 자체도 굉장한 멘붕오지.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샬케는 사실 혼나도 돼. 오신 샬케는. 맞아요. 샬케가 어떤 팀인데 이렇게 망쳐놔가지고 팀을. 그래서 일단 이런 페터 크네벨 단장이 이 선수들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희망하는 선수들은 이번 시즌 잔여 경기를 출전하지 않아도 된다. 까지 얘기를 나왔어요. 일단 포기한 거죠. 이번 시즌은. 강등에 이미 당했으니까. 뛰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선수들이 일단은 너무 심리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야, 정말 샬케가 어린 선수들도 엄청 잘 키워내는 팀이었고 진짜 뭐 이 스타 플레이어도 너무나 많이 배출됐고 그런 팀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지는지. 맞아요. 자,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이슈는 JP 모건이 슈퍼리그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JP 모건이 그 투자은행인데 여기가 유럽 슈퍼리그의 뒷배다. 그렇죠. 이거 설계자다. 돈을 대는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약 7조 원을 투입해서 이번 슈퍼리그를 뭐 계획하고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뭐 안 되니까 이번에 이제 철회를 아예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멘트를 남겼냐면 슈퍼리그가 축구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결과물로 또 배워간다. 잘 몰랐다. 미안하다. 이러고 철회를 아예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를 아주 짧게 표현하면 뭔지 알아요? 뭘까요? 유럽 니네 윈. 이거예요. 그렇죠. 미국 야 우리가 이번엔 졌다. 그런데 저는 이거 니네가 이겼는데 다음에 또 봐.
저 이게 숨어있다고 봐요. 이게 너무 허술하게 이번에 돼가지고 이번에는 유럽이 그쵸? 이긴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 이슈를 또 한번 볼까요? 네네네. 그 다음 이슈를 보니까 이 UEFA에서 슈퍼리그 참가 팀들에게 징계를 하겠다. 아니 이제 내부적인 논의가 막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야 기세가 등등하네. UEFA가 이제 공은 넘어갔죠. 자기. 야 이제 칼춤을 추겠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처벌 수위가 이 탈퇴를 먼저 발표한 팀들별로 조금씩 달라요. 좀 치사하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사과하고 탈퇴한 프리미어리그 6팀은 약하게. 그리고 중간은 나중에라도 사과하고 탈퇴한 인터밀란, AC밀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세 팀은 좀 중간 정도로. 그리고 너네는 이제 진짜 안 봐줘. 이 팀들이 페레즈 회장이 있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유벤투스, 그리고 바르셀로나. 이렇게 차등적으로 까겠다. 그렇죠. 예. 이게 뭐 음악입니까? 뭐 중간 양약 강강 이렇게 들어가게. 그래서 일단은 차등적으로 일단 처벌을 하겠다. 근데 저게 이제 저런 거죠. 제가 봐선 저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고 나중에는 약간 그냥 다 뒤로 해가지고 거래할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어떻게 또 따로? 그러니까 물론 잘못을 세게 한 데를 더 세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은 저렇게 발표를 하되 나중에 다 왜냐면 진짜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러면 전쟁하자 이래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할 겁니까? 저렇게 되지 않아요. 저거는 그냥 당연히 저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슈퍼리그가 또 잠깐 이제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슈퍼리그를 위해 만들어졌던 유니폼이 있어요. 72,000장이 있는데 만들었겠죠. 지난주에 막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바로 취소가 되면서 93% 할인을 하고 있답니다. 얼마요? 3,100원. 야 사자. 3,100원? 3,100원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희귀템이잖아. 레어템이잖아. 이게 뭐 한 10년 뒤엔 또 비쌀 그러니까 야 니네 슈퍼리그라고 알아 몰라요. 이게 그 유니폼이란다. 근데 요거는 저게 더 비싸겠는데 배송료가? 그럴 수도 있죠. 3,100원이면 배송료가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자 6번째 이슈로 한번 가보시죠. 6번째 이슈는 이번에는 이브라이모비치 소식입니다. 이브라이모비치가 한국 나이로 이제 41살 81년생인데 81년. AC 밀란과 1년 동안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원래 이제 2021년 6월 30일까지였는데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질라타는 이건 진짜 타고났다고 봐요. 그렇죠. 저 몸은 물론 뭐 관리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겠지만 다 관리한다고 저 나이에 지금 81년생이면 해버진데 심지어 올 시즌 AC 밀란에서 이브라이모비치가 없으면 안 되는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타고난 거예요. 저는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돼. 맞아요. 이번 시즌 일단 스탯만 보면 25경기 17골과 3도움 104분당 1골. 중간에 약간 다쳤는데도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리그에서는 심지어 17경기 15골이거든요. 이게 89분당 1골이에요. 이거 90분당 한 경기에 1골 넣었다는 얘기죠. 토트넘이 데려오지. 저런 선수 데려와지 우승했는데. 그래서 일단 AC 밀란이 우승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우승 경쟁이 지금 멀어졌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선수였고 그 이제 공로를 인정받아서 또 계약 연장도 하고 국가대표팀도 또 뛰고 싶다. 이래서 또 다시 합류하고. 맞아요. 국가대표팀까지. 일단 박수. 저런 선수 진짜 박수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시죠. 그 다음 이슈는 긱스 얘기입니다. 긱스는 뭐 대표팀 잘한다 이런 건가요? 대표팀 일단 감독에서 내려왔죠. 아주 안 좋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30대 여성과 20대 여성 두 분을 폭행한 죄로 일단 기소가 됐어요. 이번에. 또? 어떻게 폭행을 했냐면 여자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다가 걸려서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그 여자친구를 오히려 폭행을 했다. 근데 그 와중에 지난주에 14세 연하의 여자친구가 또 생겼대요. 그래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뭘까? 내 평하기 어렵네. 이 사람은 뭘까? 진짜 문제가 긱스는 약간 이 정도면 병이죠. 그렇죠. 약간 그런 이거 너무 과다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성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너무 과다한 것 같아. 맞아요. 뭐가 이렇게 몸에서 뭐가 너무 과다하게 절제를 못하고. 이게 안 되나 봐. 이 정도면. 그래서 이 긱스가 결국엔 뭐 웨일스 대표팀, 국가대표팀 감독에서 아예 이제 내려왔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다음 얘기는 이제 프랑스로 가보면 이제 황의조 선수가 속해 있는 보르도. 거의 망한다며요.
재정난으로 법원 보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네네네네. 네, 일단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지금 프랑스 리그왕에 재정 위기가 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리그왕의 중계권사인 메디아프로가 네. 이번 시즌 중계권을 포기한 상황이죠. 그럼 뭐야 이제 저 SBS 스포츠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돈을 이제 못 주는 거죠. 중계권료가 지급이 안 돼서 지금 리그왕 팀들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거 일단 보르도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만 895억 원 손실이. 보르도만? 그렇죠. 보르도. 거의 900억? 그렇죠. 손실이 났다고 해요. 아, 보르도가 뭐 큰 클럽도 아닌데 저 정도면 너무 큰데?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코로나 재정 위기가 오고 여기다가 대주주인 이 메인 스폰서인 킹스트리트가 투자를 못 하겠다. 여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문제, 현장에서의 문제의식이 뭐 좀 절차나 이런 건 잘못되긴 했지만 슈퍼리그 출범의 문제의식으로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현장 죽겠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다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팀들끼리 모여서 이제 슈퍼리그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게 어쨌든 이번에 슈퍼리그가 꽝 나긴 했지만 현장에 저런 죽어나가는 목소리들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슈퍼리그가 사실은 탄생한 이유 자체는 탄생할 만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많죠. 네. 근데 황의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황의조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이번 시즌 끝나고 높아지고 있다. 그러게. 왜냐면 이제 보르도가 이 재정위기 때문에 못 잡지. 결국엔 잡지도 못하고 일단은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선수들을.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는데? 900억 손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쵸. 못 잡겠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저런 것도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 거기도 하지만 사실 그 밑으로 계속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점점 축구를 안 보고 유럽에서도. 맞아요. 그다음에 구단들은 선수의 인건비가 너무 폭등하면서 막 그 문제들이 생겨나가고 그다음에 다른 쪽 이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쪽으로 스폰서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냥 거기다 대고 빵 때린 것일 뿐이지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코로나도 합쳐서 망하게 된 거지. 사실 그렇죠. 이 누적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들여다봤어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예. 좋습니다. 황의조 문제는 좀 더 나중에 한번 또 나오면 그렇죠. 또 구체적으로 또 다뤄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다음 이슈는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가 나겔스만의 이적을 두고 협상을 시작했다. 그래 나겔스만은 약간 바이에른 뮌헨 좀 느낌으로 가더라고.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일단 플릭 감독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구단에서는 팬들의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이 사퇴 마음대로 못한다. 얘기해보자. 우리 서로 절차 뭐 이런 얘기해보자 하면서 이제 루메니게가 이제 플릭과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릭 감독이 아마도 이제 국가대표팀으로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라이프치히와 좀 라겔스만의 이적을 두고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저게 이제 가려면은 위약금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라이프치히가 요구하는 이 나겔스만의 이적료 위약금이 400억 정도. 예. 굉장하죠. 요새 같은 시국에 쉬운 돈은 아닌데 저런 돈이 진짜 수익급 선수를 한 명 살 수 있는 돈인데 맞아요. 그런 이제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다. 라는 이제 루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아직 뭐 확정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독일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다 저도 봤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토트넘 차기 감독도 나겔스만이 후보군에 있었으니까. 근데 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나겔스만은 두 군데가 오파 때리면 당연히 뮌헨을 좀 간다고 봐요. 그렇죠. 네, 당연히 나겔스만은 그쪽으로 갈 거고. 지금 보니까 오늘 스카이 스포츠가 오늘 올린 거 봤더니 사리가 또 좀 유력할 수도 있다. 토트넘. 네,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좀 봐야 되니까. 자,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슈는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가 지난 이제 32라운드에서 파르마와 경기를 했는데 프리킥 수비벽을 섰다가 점프를 안 했어요. 그거 잘하잖아요, 호날두가. 또 이제 공 피하는 거 이렇게 피하고 있다가 이 위로 이제 공이 넘어가면서 프리킥으로 실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에도 또 그런 장면이 있었죠. 챔피언스리그에서 포르투와의 경기에서 호날두가 또 공 이렇게 옆으로 피하다가 옆으로 넘어가고 그런 이제 또 상황이 또 반복되니까 피를로 감독이 이제 한마디 했어요.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호날두 물어보겠지. 뭐하러 저 사람 수비벽 세우냐. 계속 피하는데. 호날두를. 좀 승부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유벤투스에 최선을 다하는 거 다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피를로가 이제 우리도 이게 그 반복되는 문제를 알고 있다. 그래서 다음 경기에는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다. 호날두를 벽에 세울지 말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수비력을 할 때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혼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앞에서 막 어제 케인 봤어요? 네, 봤어요. 뉴컴 때 정통으로 그냥 얼굴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와 근데 난 케인 희한하더라. 그 정도 맞으면 사실 아픈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빵 치더니 앞으로 막 공을 더 뛰어가는 거죠. 이제 뭐지?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네. 네,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쵸. 호날두는 이제 근데 솔직히 공이 아파요. 그럼 아프죠. 많이 아픕니다. 저거 실제 독일 축구할 때만 해도 아프잖아요. 네, 저 선수들이 하는 거 보면 더 기압도 빵빵 해놓고 해서 딱딱해요. 굉장히 저 선수들이 때리는 거 맞으면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피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는 고민해봐야 되겠네. 굳이 피하는데 호날두를 세워야 되냐? 차라리 빼고 그렇죠. 이렇게 딴 쪽으로 뺀다든지. 그래서 또 그런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있으니까 이 디발라가 또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호날두가 연습 경기 때 지거나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아무도 말을 못 건다. 호날두에게. 네, 그래서 분위기가 일단 유벤투스가 좀 좋지 않다. 네, 계속해서 흔들기가 나오는 거죠. 뭐 그래요. 아니 그건 저는 그런 건 이제 흔들기라고 봐요. 네. 그냥 뭐 안 좋고 뭐 할 때는 계속 말이 나오고 호날두는 어쨌든 뭐 사실 우리 국내에서야 뭐 그것 그렇죠. 때문에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뭐든지 하나씩 다 기사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런 코멘트가 있었다. 맞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난 그렇죠. 한 주에 유럽 축구 이슈를 정리한 주말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걸로. 아 좋네요. 이렇게 싹 정리하면 됩니다. 네, 좋네요. 좋습니다.